오늘 내용은 차선 변경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차선 변경할 때 우리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일단은 차가 오면 사이드미러 상으로 차가 오면 일단 겁이 난다는 거, 가장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고요. 일단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그게 이제 또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될까? 제가 올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핸들 틀면 될까? 틀려 그러면 제가 올 것 같은데. 일단 차가 보이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산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자, 차선 변경을 일단 가장 어려워 하시는데, 자, 어떤 식으로 가는지 가장 기초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차선 변경할 때는, 자, 우리 차는 무슨 차? 노란 차. 왜? 초보 운전자니까. 자, 그러면 저기 보면 노란 차가 있죠? 자, 이렇게 노란 차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이 노란 차가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자,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초보 운전자들은, 또 초보 운전자 중에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거를 몇 번 경험을 해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가장 위험한 실수예요. 가장 위험한 실수고 가장 기본을 모르시고 하시는 건데, 어떤 실수냐면,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노란 차가 있는데, 자, 이 노란 차가 왼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왼쪽.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영상 화면에서도 왼쪽입니다. 자, 이쪽인데요. 자, 이쪽으로 이제 들어올 건데,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그냥 왼쪽입니다. 이쪽이 아니라. 네. 자,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 초보 운전자분들은 이렇게 가시다가 차선 변경을 해야지 하면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앞을 보고 가잖아요. 운전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자, 이 지점을 봐요. 내 옆에가 차가 있는 건 알아. 내 옆에 차가 있는 건 아는데 그 차 앞에 공간이 좀 많이 비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왜 이게 위험하냐면요. 자, 이 상태에 있었어요. 자, 이 옆차는 지금 앞을 보고 갑니다. 옆을 보고 가진 않아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 옆에 차가 어떤 차가 있는지, 내 옆에 차가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앞창문 쪽을 보고 갑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혹시 차선 변경을 하는 차가 있나,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지, 급브레이크를 밟는지,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차를 보고 가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앞창문을 보고 가겠죠. 우리가 뭐 눈이 4개가 달려가지고 옆에도 보면서 뭐 뒤에도 보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행 중에 앞을 보고 가는데, 자, 앞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자, 이렇게 들어오면, 자, 이 타이밍에 이 뒤에 있는 옆에 차가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할 줄 알아가지고 속도를 갑자기 줄일 수 있으면 다행히 사고가 안 나요. 하지만 자, 이 타이밍에, 들어오려는 타이밍에 앞차가, 자, 옆에 있는 차가 앞차가 머니까 가속을 하려고 엑셀을 더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들어오는 순간에 가속 페달을 밟다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접촉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초보자들이 또 잘못된 점이, 자,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려고. 자,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건 맞아요. 속도를 내면서 더 쭉 나가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자,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앞에 차가 있거든요. 자, 앞에 차들이 흐름을 맞추면서 가야지, 우리가 여기서 60km로 가다가 갑자기 70, 80으로 확 달리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가는 속도대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차가 만약에 속도를 더 냈을 때 접촉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몇 번 당하면서 초보자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왜 앞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눈에, 자기 시야에 앞에 공간이 넓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차선 변경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차선 변경을 할 때 뭘 보고 차선 변경을 하시나요? 그렇죠. 사이드 미러를 보고 차선 변경을 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가 달려있는 이유는 네, 차선 변경할 때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라고 달려있는 겁니다. 사이드 미러가. 물론 후진을 할 때도 사이드 미러를 봅니다. 후진을 할 때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사이드 미러의 목적은 차선 변경을 할 때 옆에 차가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의미로 사이드 미러를 두는 거예요, 차에는. 근데 자, 이 기본적인 거를 무시하고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사이드 미러를 봅니다. 자, 우리가 사이드 미러 볼 때 뭘 하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 숄더 체크. 자, 숄더 체크를 꼭 하라고 했습니다. 숄더 체크가 뭐냐면, 자,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운전을 하다가 자, 사이드 미러 왼쪽을 본다 그러면 왼쪽 사이드 미러는 좀 가까워요. 그래서 자, 눈만 이렇게, 눈깔만 이렇게 돌리는 분이 있어요. 눈깔만. 자,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눈깔이라는 거예요. 눈알입니다. 눈알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어서 눈깔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눈깔만 이렇게 돌려요. 사이드 미러를. 차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내 옆에 바로 뒤에 있는 차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숄더 체크라는 게 뭐냐면, 자, 어깨, 숄더 쪽으로, 어깨 쪽으로 고개를 약간 돌리면서 혹시 내 옆에 차가 사각지대에 있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숄더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만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옆 창문으로 이렇게 한번 더 보라 그래요. 뒤로.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안 하면 감점을 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약간 고개만 돌려도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때 이 사람이, 자, 초보 운전자가 숄더 체크를 안 했어요. 사이드 미러만 봤어요. 그러면 옆차를 못 보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건 바로 내 차에 옆에 바로 뒤에 있는 차. 자, 바로 옆에 뒤에 있는 차가 이 사이드 미러 상의 사각지대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됩니다. 자, 앞에 공간이 볍다고 해서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운전의 가장 기본, 차선 변경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자, 내 옆에 차가 있는지 뒤에 차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 옆에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같은 속도로 갈 때는, 자, 이 차를 먼저 보내준다는 생각하고 이 뒤를 노려야 되겠죠. 이 뒤에 차가 오는지. 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의 가장 큰 실수, 앞에 공간이 비면 여기로 들어가려는 거. 자,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차선 변경할 때는 사이드 미러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보내주고 얘 뒤를 노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꽁무니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동영상에도, 제가 실제 운전하는 동영상에도 몇 번, 아마 고고싱 할 때도 몇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내 옆에 지나가는 채 꽁무니를 쫓아가라. 자, 가장 기본은 그거고요. 자, 내 옆에 차가 있으면 보내주고 걔 뒤를 노려라. 만약에 그 뒤에 또 차가 가까워, 그러면 그 뒤에 차를 또 노려라. 그런 식으로 내 옆에 있는 차는 보내준다. 가장 기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차는 보내준다. 물론 내 옆에 있는 차가 너무 늦으면, 너무 속도가 늦는 차면 앞으로 추월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달리는 도로에서는 일단 내 옆에 있는 차는 보내준다 생각하고 꽁무니를 쫓아가라. 꽁무니를 쫓아가라. 이때 꽁무니를 쫓아갈 때도, 자, 너무, 자, 이렇게 옆에 지나갈 때 너무 미리 트시는 분이 있어요. 꽁무니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자, 그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우리 앞창문으로, 여기 보면 A필라라고 있습니다. A필라. 앞창문 쪽으로 이 꽁무니가 보였을 때, 예, 그때가 이 차가 우리 차를 완전히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창문으로 볼 때, 자, 내 옆에 차 꽁무니가 내 앞창문으로 보일 때, 그때가 이 차 꽁무니가 우리 차 앞부분을 지나간 상태예요. 그때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자, 만약에 이 차가,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노란 차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면, 자, 이렇게 앞에 차가 보이죠? 자, 또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 여기를 보고 겨냥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를 보고, 여기를. 자, 우리 차가 조금 빠르다고 해서 여기를 보고 겨냥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기를 보고 겨냥을 하셔야 돼요. 이 뒤를. 그러면 우리 옆에 차가 있으면, 자, 이 차보다 속도를 약간, 자, 같은 속도로 갈 때는 우리가 약간 속도를 줄여주면 이 차가 먼저 지나갑니다. 자, 그 약간 속도를 줄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옆차랑 같은 속도로 계속 가게 되면, 자,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들어갈 타이밍이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옆차에 꽁무니가 우리 앞에 보일 때 진입을 시도해야 된다고. 근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속도로 가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속도 우리가 옆차보다 약간 줄이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 자, 첫 번째는 엑셀에서 페달을 띄는 겁니다. 엑셀에서 페달을 띄면, 자, 가속하던 그 속도가, 자, 갑자기 확 줄진 않아요. 확 줄진 않지만, 자, 옆차는 계속 엑셀을 밟고 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엑셀 페달을 띄었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씩 줍니다. 그때, 자, 옆차가 조금씩 속도가 빠를 때, 이때 이제 들어가는데, 자, 들어갈 때 옆차가 속도가 빠르죠? 그럼 뒤에 오던, 만약에 차가 있으면 뒤에 오던 차도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때 꽁무니를 따라서 엑셀을 밟아주면서 흐름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자, 옆차가 계속 빨라요. 근데 뒤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뒤에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자, 옆차가 속도를 그렇게 내질 않아요. 속도를 그렇게 내지 않는 상황에서 뒤에, 자,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뒤에 차가 거리가 멉니다. 없어요. 그러면, 자, 브레이크라도 밟아서, 두 번째 방법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방법이에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 저희 차의 속도가 아무래도 확실하게 확 줄겠죠. 그러면 이 차가 먼저 쭉 가겠죠. 그러면 다시 엑셀을 밟으면서 쫓아가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자, 이때 또 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또 잘못하는 게, 자,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이 차는 갔습니다. 줄인 속도로 그냥 들어가는 거. 그냥 그 속도, 줄인 속도대로 그냥 천천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뒤에 멀어도 그 차가 속도가 빠르면 금방 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차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들어갈 땐 꽁무니를 따라서, 자, 속도를 줄였어도, 자, 이 차가 지나가면 엑셀을 밟으면서 쫓아간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속도 줄이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엑셀에서 페달을 띈다. 두 번째,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준다. 자,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고, 또 이게 멈췄네요. 멈췄습니다. 자, 그럼 그냥 설명할게요. 채팅창이 뭐 안 돌아가는데, 뭐 제가 지금 뭐 채팅창 자, 여러분들 그 모바일에 보면 밑에 채팅 누르면 실시간 채팅 그 옆에 써 있어요. 실시간 채팅 누르면 채팅창이 올라오고요. 컴퓨터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또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차선 변경할 때 꽁무니를 따라간다는 거, 속도를 높이면서 간다는 거. 자, 이런 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또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저 차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 때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거리만 생각을 합니다. 저 차가 사이드미러 상으로 어느 정도로 보일 때 들어가야 되나요? 가끔, 자, 여러분, 죄송한데, 어떤 분은 인터넷에, 네이버나 이런 데 인터넷에 보시면, 그 무슨 차선 변경 무슨 뭐 스티커가 있는데요.
그 스티커를 사셔가지고 붙여서 그걸로 이제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스티커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들도 초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그거라도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스티커, 그 스티커에서 나오는 그 내용 딱 한 가지만 맞아요. 그게 딱 필요한 거는 딱 한 가지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자, 모든 차가 흐름이 계속 똑같을 때, 모든 차들이 계속 같은 속도로 전부 달릴 때, 그렇다고 우리가 느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도 이 속도랑 옆에 차들이랑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자, 그때는 그 스티커가 유용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속도가 우리 시내의 속도 50km에서 60km 정도로 쭉쭉 달릴 때, 쭉쭉 달릴 때는 그게 가능하고요. 또한 신호등에 걸리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신호등에 걸릴 수도 있고, 자, 우리 차선은 늦는데 옆 차선은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자, 옆 차선은 느린데 우리 차선만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차가 밀리는 도로, 차가 밀려서 뭐 다 이렇게 가는 도로, 자, 이렇게, 자, 바싹바싹 붙어서 가는 도로, 자, 이런 도로에서는 절대 그 스티커가 도움이 안 돼요. 그 스티커는 딱 한 가지 도움되는 건 모든 차량이 같은 속도로 50에서 60km 그 정도 속도로 계속 달릴 때, 고속도로에서도 사용이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사용이 안 돼요. 왜냐면 고속도로는 안전거리라는 게 있어요. 안전거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시내 도로에서는 보통 한 50km 정도로 갈 때는 차 한두 대 정도 거리를 띄우고 갑니다. 물론 더 뛰시는 분도 있고 더 가깝게 가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00km 도로면 100m를 띄우고 가요. 그러면, 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제가 100km 가고 옆차도 100km로 가요. 근데 옆차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같은 속도로 계속 가는데 제 뒤에 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가 그렇게 뭐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거를 개발하신 분들은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개발을 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구입을 해라 마라 제가 할 그 여건도 안 되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제가 실전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옆에 차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 때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거리 상관없어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거리도 조금의 그 차선 변경의 타이밍을 찾을 수는 있지만 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꼭 얘기를 합니다. 속도를 얘기합니다. 속도. 그 차의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이걸 잘 모르시죠, 초보자들은. 속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아마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깜빡이를 켜고 30m 가다가 차선 변경을 해야만 감점이 안 됩니다. 30m 이상. 그러니까 30m라고 해서 30m를 딱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30m 이상, 100m, 200m 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서 들어가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안전 확인을 충분히 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 번 보고 들어갈 수 있어, 확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 차의 속도를 한 번 딱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자, 속도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자, 깜빡이를 켜고 사이드 미러를 볼 때, 자, 한 번 봅니다. 물론 오래 보면 안 돼요. 오래 보다 보면 초보자 같은 경우는 똑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 보고,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두 번, 세 번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초는, 자, 이거 몇 초에, 그럼 몇 초에 봐야 돼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걸 몇 초에 봐야 돼요? 몇 번을 봐야 돼요? 자, 자연스럽게 한 번, 두 번.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네, 0.5초? 시간으로 정확히 따지면 0.5초에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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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자, 왜 나눠서 보냐면 앞에를 똑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이드미러를 보면 앞을 못 보니까 핸들 조정이 안 되니까 옆에 보고 앞에 보고 옆에 보고 앞에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왜 2번 3번을 나눠서 보냐면, 자, 이 차의 속도가 판가름을 하려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 한 번 봤어요. 자, 근데 저 차가 저 멀리 있어요. 자, 또 한 번 봤는데 점점점 가까워져요. 아까 저기 뒤에 있던 차가 네, 바로 옆까지 왔어요. 그럼 그 차는 우리보다 빠른 차입니다. 그러면 내 차의 속도와 그 차의 속도를 비례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돼, 비교. 그러면 그 거리가 멀어도요, 자, 내 차가 속도가 느리고 그 차가 빠르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차는 벌써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거리가 가까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자, 이 차가 없다 치고, 자, 차가 없다 치고,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차를 봤어요. 자, 이 차를 봤는데, 자, 한 번 봤는데 여기 있어요. 자, 계속 같은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2번 봤는데 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자, 옆차도 우리 차랑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옆차가 우리 차보다 속도가 비슷하거나 느리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까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까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비슷하면. 자, 그럼 우리가 깜빡이를 왜 켜죠? 보통 일반 운전자들은 깜빡이를 잘 안 켜는데, 자, 깜빡이를 켜는 이유는, 네, 내 뒷차, 옆차한테 내가 들어가겠다고 신호를 준 거예요. 신호를 줬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봅니다. 자,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면, 네, 그 사람은 속도를 더 확 내진 않습니다. 물론 양보해주기 싫은 사람들은 속력을 더 내겠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그래서 속도를 조금 더 내면서 들어가면, 네, 충분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거리가 되게 멀어요. 거리가 되게 멀지만, 자, 한 번 봤어요. 얘를 한 번 보고, 자, 2번 봤는데 얘가 한 번 봤을 땐 여기 있어요. 근데 2번 봤을 땐 여기 있어요. 자, 그럼 거리감이 느껴지겠죠? 한 번 봤을 때 저 뒤에 있었는데 2번째 보니까 점점 가까워졌어. 그럼 이 차는 우리보다 속도가 빠른 거예요. 자, 이때 무리해서 들어가면 이 빠른 속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급가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속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 못 들어갈까요? 그걸 어떻게 들어갑니까? 끼어들기라고 그러죠. 끼어들기. 시내 도로에서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끼어들기를 해요. 끼어들기 할 때 스티커 보고 들어갑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서울 시내 도로는 변화무쌍해요. 막 신호등에 걸리고, 막 차들이 차 없으면 막 빨리 달리고, 차에 있으면 막 천천히 가고, 거리감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도 또 못 들어가는 게, 흐름을 못 맞추면 못 들어가요. 흐름이 뭐냐면, 자, 앞차가 늦어요. 자, 앞차가 늦습니다. 옆차는 되게 빨라요. 근데 멀리 있어요. 자, 들어가고 싶은데 앞차가 느리니까 우리 속도가 안 납니다. 여기서 속도를 갑자기 내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내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 차선 변경할 때 너무 할 게 많아요. 이 차선 변경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자, 거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흐름입니다. 속도와 흐름. 그 흐름이 너무 안 맞을 경우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속도가 안 맞을 경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속도가 옆차가 빠르면 저희가 들어갈 때도 속력을 내면서 들어가야 되고요. 옆차가 속도가 느리면 저희도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찾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차선 변경할 때 되게 위험한 경우도 많고 빵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런 거는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되고, 네. 차선 변경은 너무 할 게 많아서 지금
여기서 더 하다 보면 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자, 차선 변경의 가장 기초. 자, 옆차의 후미를 노려라. 자, 첫 번째, 옆차의 뒤를 노려라. 자, 두 번째, 자,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흐름이 중요하다. 자, 요 두 개입니다. 진짜 어렵죠? 자, 요 두 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차선 변경을 하실 때 급한 마음을 먹고 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타이밍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위험하겠죠. 그 타이밍에 못 들어가면 부산 갑니다. 계속 가야죠. 뭐 좌회전 해야 되는데 직진해야 되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오늘은 간단하게 차선 변경은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차선 변경, 차가 밀리는 경우, 그 다음에 차가 빨리 가는 경우, 고속도로 같은 경우, 그럴 때 차선 변경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선 변경 가장 기본적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